안녕하세요.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배수 판별법입니다. 배수 판별법에는 3의 배수, 5의 배수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7의 배수, 11의 배수와 같은 경우는 공식을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7의 배수, 11의 배수뿐만 아니라 13과 17의 배수까지도 공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강의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 부분만 듣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배수 판별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과 9의 배수, 두 번째는 2와 5의 배수, 그리고 4와 8의 배수, 세 번째는 6과 12의 배수 판별법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내용도 쉽고 또 이 배수 판별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11의 배수, 7의 배수, 13, 17의 배수는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배수 판별법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수학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수 판별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배수 판별법 속에는 깊은 수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수학적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과 9의 배수입니다. 3과 9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 또는 9의 배수이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2, 3, 4, 7, 5라는 이 숫자는 각 자리 숫자 2, 3, 4, 7, 5를 다 더하면 21이 되는데 21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21은 9의 배수가 아닌데 그래서 이 숫자는 9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 8, 2, 1, 4는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하면 18이 되는데 이 18이 9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수도 9의 배수가 되고 18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B, C, D는 1000A, 100B, 10C 더하기 D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A를 999A와 A로 쪼개고 100B는 99B와 B로 쪼갭니다. 10C는 9C와 C로 쪼갭니다. 그 D는 옮겨 적습니다. 자, 그러면 999는 9의 배수이기 때문에 A가 어떤 수와도 항상 이 부분은 9의 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9의 배수, 이 부분도 9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9의 배수가 된다면 9의 배수와 9의 배수의 합은 9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수가 9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3의 배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3의 배수가 된다면 전체가 3의 배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2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2의 배수이면 된다.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5의 배수이면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2의 배수에는 0, 2, 4, 6, 8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 이 5개의 숫자가 오면 수 전체가 2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5의 배수는 0과 5 두 개인데
1의 자리에 0과 5가 오면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736은 6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736이 2의 배수가 되고 820은 0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되고 또 0은 5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0이 2의 배수가 되느냐, 0이 왜 5의 배수가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중학교에서 배수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가게 되면 2의 배수는 자연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2의 배수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도 2의 배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0은 2의 배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5, 10, 15가 5의 배수도 되지만 0도 5의 배수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도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0은 5의 배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원칙이 성립하게 될까요? A, B, C, D는 1000A, 100B, 10C 더하기 D인데 1000은 5의 배수이고 100도 5의 배수, 10도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5의 배수가 되고 D마저도 5의 배수가 된다면 전체가 5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2의 배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1000은 2의 배수, 100도, 10도 2의 배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2의 배수인데 D마저도 2의 배수가 된다면 전체가 2의 배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뒤에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이면 된다. 그래서 뒤에 두 자리가 00이 오거나 04, 08, 012 이런 4의 배수들이 오게 된다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A, B, C, D는 1000A, 100B, 10C 플러스 D가 되는데 1000도 4의 배수고 100도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A, B에 관계없이 항상 4의 배수가 되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까지도 4의 배수 된다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가 되는 경우 뒤에 세 자리 숫자가 8의 배수이면 된다. 뒤에 세 자리가 000이 되거나 008, 016 이런 식으로 8의 배수가 된다면 전체가 8의 배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자릿수가 5개로 늘어났는데 A, B, C, D는 1000A, 1000B, 100C, 10D 더하기 2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은 8의 배수이고 만도 당연히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 B에 관계없이 항상 8의 배수가 되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마저도 8의 배수가 된다면 전체가 8의 배수가 됩니다. 이 1000이 8의 배수가 되는 이유는 125 곱하기 8이 1000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6은 한 번에 6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어떤 수가 2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된다면 그 수는 6의 배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의 배수를 알아내는 방법도 12는 4 곱하기 3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어떤 수가 4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가 된다면 그 수는 12의 배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6은 2 곱하기 3으로 쪼개지고 12는 4 곱하기 3으로 쪼개지는데 2와 3은 서로 서이고 4와 3도 서로 서라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서로 서가 아닌 수로 쪼개면은 정확한 12의 배수가 되는지 판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1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지금부터는 약간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11의 배수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이와 같이 6자리 수가 있는데 짝수 번째 나와 있는 수를 더하고 홀수 번째 나와 있는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각각의 합의 차를 구하면 그 결과가 11의 배수이면 원래 숫자가 11의 배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홀수 번째 숫자의 합과 짝수 번째 숫자의 합의 차가 11의 배수이면 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수를 다 더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오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빼주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이게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의 배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크지만 11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원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A, B, C, D, E가 11의 배수가 되는지 식을 변형을 하면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0이 6개인 숫자인데 여기서 2를 빼면 0이 6개이기 때문에 9가 6개가 나오고 이것은 11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0이 4개 있을 때도 2를 빼면 9가 4개가 나와서 11의 배수가 되고 100도 2를 빼면 9가 2개 나와서 11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10이나 1000, 10만과 같이 0이 홀수계일 때는 2를 빼면은 11의 배수가 안 되고 오히려 2를 더해주면 11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1도 11의 배수고 10만 1도 11의 배수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11의 배수 판별법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숫자는 만A, 1000B, 100C, 10D 더하기 2인데 여기는 0이 4개이기 때문에 9999A와 A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1000B는 0이 홀수계이기 때문에 1001B에서 B를 한번 빼주면 1000B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C는 99C와 C로 나눠주고 10D는 11D 빼기 D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1의 배수, 이것도 11의 배수, 이것도 11의 배수, 이것도 11의 배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다가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남는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D를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홀수 번째 나오는 수의 합이고 여기는 짝수 번째 나오는 수의 합이죠. 그 두수의 차를 구해서 이 부분마저 11의 배수가 된다면 이 앞부분이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전체가 11의 배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과 13, 17의 배수가 되는 경우 어떤 수 5자리 수가 7의 배수인지 알아보려면 A, B, C, D에서 뒤에 있는 2를 2배 한 다음에 빼주어서 이것이 7의 배수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또 13의 배수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A, B, C, D에다가 뒤에 있는 2를 4배 한 다음에 더해준 이 값이 13의 배수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의 배수인지 알아보려면 A, B, C, D에서 2를 5배 한 다음에 빼준 이 값이 17의 배수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은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7의 배수 21이 있습니다. 21은 20보다 하나 더 크기 때문에 1을 21 빼기 2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13의 배수 39는 40보다 하나 적은 수이기 때문에 1을 40 빼기 39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17의 배수 51은 50보다 1이 큰 수이기 때문에 1을 51 빼기 5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여기 빼기 20이 있는데 이 공식에 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40이 있는데 플러스 4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50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 된 식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될 건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 ABCD를 ABCD 곱하기 10 더하기 2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는 5자리인데 여기는 4자리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7의 배수 21에서 20을 빼면 1이 된다고 그랬죠. 2를 21 빼기 20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2를 21, 2 빼기 22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21, 2는 7의 배수가 됩니다. 이걸 뒤로 빼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10이 공통되게 들어있으니까 10으로 묶으면 A, B, C, D 빼기 2,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7의 배수니까 이 부분도 7의 배수가 된다면 이 숫자가 7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0 속에는 7이 없기 때문에 이 수가 7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7의 배수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1은 21 빼기 20이라는 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표기법을 소개를 하겠는데 자, 이 합동이라는 기호가 나오겠죠. 이것은 도형에서 쓰이는 기호인데 숫자 사이에 합동이라는 이 기호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자, 21과 7은 합동이다. 그래서 모두 7이다. 이러면 21을 7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거 나머지 0이고 7도 나눠 떨어진 거 나머지가 0인데 둘 다 나머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10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이것도 3이니까 두 수는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7로 나눴을 때. 자, 그러면 이게 7의 배수가 된다면 이것도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7의 배수일 때는 이것과 이렇게 합동이다 이런 표시를 합동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7이라고 할 때. 근데 물론 이게 7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쓰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이게 7의 배수일 때는 이것도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87192가 7의 배수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8719에서 뒤에 있는 2를 2배 한 다음에 뺍니다. 그러면 4를 빼는 거니까 8715가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큰 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871에서 5의 2배를 뺍니다. 그러면 10을 빼는 거니까 861이 되죠. 이것도 아직은 크기 때문에 86에서 1의 2배를 뺍니다. 그랬더니 84가 나왔습니다. 이 84가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7의 배수고 얘도 7의 배수고 결국 얘도 7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1은 21 빼기 20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의 배수, 17의 배수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7의 배수, 11의 배수, 13의 배수를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자리 수가 있는데 이것이 7의 배수가 되는지 11의 배수, 13의 배수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때는 또 새로운 방법인데 뒤에서부터 3자리씩 나눕니다. 자, 680을 떼어내고 759도 떼어내고 234 떼어내고 1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나눠진 수를 교대로 더하고 뺀다. 1은 빼기 1, 이건 더하기 234 빼기 759 더하기 680 하면은 계산 결과가 154가 됩니다. 그럼 이게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7의 배수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 이것이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의 배수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 이것이 13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3의 배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1의 배수와 7의 배수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또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죠. 왜 이런 원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1001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하면 7, 11, 1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신기한 것이 소수를 작은 수부터 나란히 쓰게 된다면 2, 3, 5, 7, 12, 13인데
이 연달아 있는 3개의 소수를 곱한 값이 1001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용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10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680을 떼어내면 여기가 00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 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것을 1000개 있는 건데 1001개 있는 걸 바꾼 다음에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1000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001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7의 배수가 되고 따라서 이 뒷부분만 7의 배수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뒤에 있는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7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또 7, 5, 9를 떼어내면 자, 이것이 마이너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3, 4 곱하기 1000 마이너스 75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 2, 3, 4가 마이너스 1000개니까 1, 2, 3, 4를 마이너스 1001개 더하기 1, 2, 3, 4 1개를 더하면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1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7의 배수죠. 그래서 이 뒷부분만 7의 배수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이 부분을 다시 씁니다. 여기를 또 뒤에 세 숫자를 떼어내면 1 곱하기 1000 더하기 234가 되죠. 이것을 1 곱하기 1000을 1 곱하기 1001 빼기 1로 바꿉니다. 그럼 이게 항상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이 7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54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숫자가 7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도 7의 배수가 되고 이 숫자가 11의 배수 되니까 이것도 11의 배수고 이것이 13의 배수는 아니니까 이 숫자는 13의 배수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7의 배수 다음에 13의 배수, 17의 배수를 안 했는데 1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 A, B, C, D, E는 A, B, C, D 곱하기 10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3의 배수 39는 40 빼기 39를 하면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고서 2를 42 빼기 39, 2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13의 배수니까 이 부분을 10으로 묶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항상 13의 배수니까 이 부분마저 13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13의 배수가 되는데 10 속에는 13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13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13의 배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로 고쳐보면 자, 이 숫자는 뒤에 7을 떼어낸 다음에 7의 4배에서 더해주면 31993이 되고 또 3199에다가 3을 4배인 것을 더해주면 3211이 됩니다. 이것도 또 반복하면 321에다가 1의 4배를 더해주면 325가 되고 32에다가 5의 4배를 더하면 52가 되는데 이것이 1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13의 배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3의 배수 39를 이용해서 1은 40 빼기 39가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4가 나오니까 공식에도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17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7의 배수 51을 이용해서 1은 51 빼기 50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ABCD를 ABCD 빼기 52 곱하기 10 더하기 5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17의 배수니까 이 부분만 17의 배수가 돼도 전체가 17의 배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해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 숫자를 5278 빼기 9 곱하기 5를 빼주고 그 다음에 5233이 만들어지면 5523에서 3의 5배를 빼주고 5508이 나오면 550에서 8의 5배를 빼주면 510이 됩니다. 이게 17의 배수니까 이것도 17의 배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배운 이 배수 판별법이 아주 어려운 내용들인데 선생님이 말한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한 번만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번 읽어보면 이 13의 배수, 17의 배수, 7의 배수도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